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제가 영어로 쓰고 챗GPT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읽을게요. 네네. 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9살, 11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사업을 운영해왔고 결혼한 지는 2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립지만 저는 아이들을 잘 지키고 키우고 사업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스님들의 유튜브를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슬프고 우울하며 외로움이 외로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힘든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첫째,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죠. 그럼 자기는 지금 죽었나 살았나? 살았습니다. 살았잖아요. 네. 그럼 살아서 지금 좀 허전하고 남편이 이래서 허전하고 우울감도 오고 약간 좀 혼자서 애 키우려니 힘도 들고 가게 운영하려니 힘도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살아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죽은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사는 게 나아요. 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럼 그게 뭐 힘들어? 죽는 놈도 있는데 살아서 뭐 그 정도 하는 게 뭐 큰일이라고 그래. 그 같이 25년을 살다 갑자기 죽은데 내가 아무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스님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가르치긴 해도 아무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 어떻게 25년을 같이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태평같이 살 수 있겠어? 부처님이 몰라도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지나는데 2년 전보다는 지금 나아요. 더 심해져요. 조금 많이 나았습니다. 근데 1년째 때는 제 자신한테 많은 이렇게 허용을 한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그 슬픔을 허용을 했는데 2년 때는 제 자신한테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2년 때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2년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이제 막 들었는데 지금은 2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떠냐면 못 잊을 것 같은데 잊어지고 못 견딜 것 같은데 견뎌지고 또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웃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개선되는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누가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몸져 누우면 아무리 설득하고 약 먹고 해도 안 되면 다 뭐라 그래요? 놔둬라.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월이 약이다 이 말이 자연치유가 돼 나간다. 그게 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늦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살았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 사람이 죽은 뒤에 충격이 클까? 평소에 못한 사람에 대해서 충격이 클까? 어떻게 돼요? 잘한 사람. 그러니까 잘하는 걸 원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은 귀신이 산 사람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잘한 사람은 그걸 못 잊은 사람은 새로운 남자나 여자를 못 만납니다. 만나도 늘 그 남자, 그 여자하고 비교해서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거든요. 이게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보다 센 거예요. 근데
있으나 마나한 남자들은 죽어버려도 막 며칠 울다가 막 멀쩡해져요. 원래 있으나 마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죽은 일이 생기면 있으나 마나한 남자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가.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지.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남자가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나한테 별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데 사랑한의 집착이 이제 사랑이라 하지만 이게 집착이거든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이게 괴로움이 깊이가 크고 기간이 길어지고 집착이 약하면 이제 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갈수록 더 그립고 해가지고 따라 죽는 경우 있잖아. 옛날에 열려다 뭐 이러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옛날에는 이걸 열려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다 정신질환입니다. 절대 사랑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 슬픔과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신과 치료는 안 받고요. 상담, 테라피 상담은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조금 받으세요. 오히려 약간의 진정제 약을 먹고 하면 훨씬 빨리, 그러니까 계속 약만 먹으면 안 되지만은 응급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사고가 놀랐다든지 어떨 때 이게 후유증 치료는 이 약물 치료를 단기간에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치료를 하고 이래야 돼. 큰 고통은 약물 치료를 하고 여지는 이제 상담 치료를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정신과에 가서 상담사가 아니고 정신과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 의학 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상담사는 약 처방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정신과에 상담사가 같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상담사가 먼저 상담을 하고 정신과로 넘기면 정신과사가 그걸 싹 살펴보고 약물 처방을 간단하게 하고 어느 정도 긴급한 이렇게 급격한 이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상담사가 꾸준히 상담해가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럴 때는 이게 약간의 운동을 가미해야 됩니다. 특히 하체 운동. 이 정신질환은 대부분 다 이게 기가 위로 상기되거든요. 이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 이게 위로 이게 기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하체 쪽으로, 허리 밑으로. 그래서 많이 걷고 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기를 내. 그래서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 양방, 정신과 상담, 그 다음에 한인방, 그 다음에 이 명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 돼야 돼요. 이 정신의 머리가 너무 복잡한 이 분열증 있는 사람을 명상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그런 사람은 생각을 가능하면 안 하고 망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놀았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첫째,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얘기해보고 의사가 급한 건 지나갔습니다 하면 이제 됐고 그거는 상담 치료만 받으면 되고 약간 아직 여진이 남았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조금 받는 게 필요하고 약물 치료를 받을 때는 이게 기본적인 이거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약 종류가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이게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걸 조금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졸리고 약간 멍해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잠이 많이 오고. 그런 거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되는데 지나치면 약을 조금
줄여야 되고 이제 별 효과가 없으면 약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두세 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먹고 일주일 있다 가서 평가하고 먹고 일주일 있다 평가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 그리고 약 종류도 바꿔보고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그 진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다 하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 필요 없다 그러면 스님이 괜히 멀쩡한 사람 병원에 보냈다 이러지 말고 네. 필요 없으면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넣고 상담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첫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받아라. 두 번째 상담 치료를 받아라. 세 번째 이 운동 하체 운동이 튼튼해지는 거. 걷거나 절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라. 남편 생각 뭐 생각이 들면 머리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밖에 나가 버리고 가서 춤추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분을 전환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 생각이 정신질환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게 늪에 빠지듯이 계속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흔들고 그냥 가서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로잡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죽을 때쯤 돼가지고 돌아보면 이게 큰일일까 작은 일일까? 별일 아니에요. 지금은 큰일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화장을 했거든요, 남편을. 네. 근데 화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디다 뿌리고 뭐 묻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저 남편은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를 화장을 해서 흙에다 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네네. 했는데 지금 아직 어디에다 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집에 제 방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집에 뭐 평생 놔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남편이 뿌려달라면 뿌려주는 게 낫지. 근데 뿌리는 거를 이제 아무데나 뿌려도 되는데 아무데나 뿌리면 이제 민원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제일 좋기는 이제 만약에 개인주택이다 그러면 뭐 그냥 정원에 뿌리면 되고요. 안 그러면 어떤 나무 밑에 수목장 이런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무 밑에 그냥 묻는 거예요. 근데 나무 밑에 묻으면 이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떤 부작용이 있나 수목장을 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또 한 번 충격이 돼요. 마치 그 나무를 남편같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나무를 가꾸고 이러다가 나무가 죽거나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뭐 그게 아니면 그냥 수목장을 하는 게 나은데 수목장의 부작용은 나무란 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려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화단에 이렇게 뿌려버리는 게 낫고 또 안 그러면 이제 뭐 사람 없는데 저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그냥 뿌려줘도 되고 산에 가서 뿌려줘도 되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는 있어도 괜찮은데 나 같으면 유골을 막 1000개 놔놓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거기 집착을 하거든요. 그건 이미 아무 관계없는 그냥 물질일 뿐인데 그 남편 거다 해가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기억이 자꾸 나면 집안 유품 같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불에 태워버리고 줘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기억을 자꾸 되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버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